조지 미디어 조지조. 미미해진 옛사랑이 왜 또다시 생각나지. 희미해진 옛 기억이 왜 또다시 날 찾는지. 문득 생각이 나 마치 그날인 듯. 이유 없이 나를 떠난 그날 아침인 듯. 내 침대는 깊은 늪같이 남고. 안녕하세요, 문화대장의 조지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데미안이라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데미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인천 청라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되게 축하할 일인데 드디어 3명이 모였어요. 항상 아무도 안 오시거나 한 명만 오시다가 근데 엄청난 게스트가 아니고 이제 그 저희 회원들이시죠. 한 분은 국문학과 출신이시고 또 한 분은 와 놀랐어요. 무려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시인으로 데뷔하신 분, 시인. 이 회원분들하고 굉장히 이 데미안에 관련해서 굉장히 알차고 좋은 고품격, 완전 그 고퀄리티의 그 시간을 보냈어요. 한 2-3시간 정도 책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저만 뭐 전문 용어로 쌈마이라고 하죠. 저만 약간 쌈마이고. 와, 근데 이분들 생각을 들으니까 제가 책을 사실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빨리 읽었거든요. 굉장히 속독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속독으로 읽을 책이 아니라서 제가 이거 한 번 다시 곱씹으면서 읽을 거예요. 책 다시 주문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봤었는데,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데미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영화를 하겠습니다. 영화는 애프터 양이라는 코고나다 감독의, 한국계 감독이죠. 영화 애프터 양입니다. 나 갑자기 날 떠나 1년이란 시간을 가버린 채 써놓아. 왜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지. 정말 내 맘 나도 모르는 건 또 떠오르는 사랑. 그만 내 기억에서 떠나. 아까 제가 이제 독서 모임, 청라 독서 모임 문화대장 얘기를 드렸었는데 되게 이제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독서 모임 끝나고 나서 저희 동네에 이제 그 예술 전시하는 곳이 좀 있는데 그쪽에서 모네랑 루누아르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봤습니다. 회원들하고.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이제 이 문화대장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독서 모임 뭐 놀러 오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여기 청취자라고 하시면 밥 사드립니다. 밥 사줄게요. 그 정도 돈은 있습니다. 아무튼 전 데미안을 너무 막 읽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읽고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음악을 깔아드렸는데 은지연의 문득. 연히 지나친 옛 동네 여전히 설레는 내 맘속에 난 상상의 발장을 껴. 그녀가 있는 척 속삭여 baby love. 문득 이 은지원의 문득이라는 음악이 생각났어요. 이 영화를 보고, 애프터 양을 보고. 네, 기억, 어떤 추억, 문득 생각나는 것들. 이 영화 잔잔하게 괜찮습니다. 우선 추천드리고요. 영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Let's get it. 매달려봤자 의미 없잖아. 지난 추억에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지. 정말 내 맘 나도 모르는 건 또 떠오르는 사랑. 그만 내 기억에서 떠나. 우선 애프터 양 한 2022년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애플에서 나온 이제 컨텐츠죠. 파친코. 거기에 감독이고 코코나다 감독이고, 이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각본을 쓰고 편집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실 소설을 영화시킨 거고, 저도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의 제 버킷리스트 안에 있거든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먼 훗날 같긴 해요. 예, 근데 이분 영화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굉장히 미장센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되게 잔잔하면서 우선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래인 것 같긴 한데 AI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인공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도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백인 남편, 흑인 아내가 부부고요. 그리고 입양된 중국계 딸이 있어요. 뭐 6살에서 8살 정도, 뭐 7살 안팎의 되게 귀여운 큐티한 딸이 있고, 이게 이제 딸이 한 명이 있으니까 중국계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으로 프로그래밍 된 로봇 양을 구매를 합니다. 약간 리퍼 제품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냥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죠. 오빠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이 중국계 딸한테 자기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아시아계 그런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조금 옆에서 오빠 역할을 하면서 그런 교육도 시키는 그런 의미로 구매를 하죠. 정말 가족이에요. 이제 뭐 되게 좀 오래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오빠 양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멈춰버려요. 이러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인간에게 기억이라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이 배우, 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콜린 페럴이 나오고요. 아빠 역할로 콜린 페럴은 폼부스라는 영화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게 봤고 랍스타의 주인공이었고, 이번에 약간 랍스타랑 비슷한 캐릭터일 수도 있고 뭐 외모가 좀 비슷해요. 이렇게 수염 나고 차 전문가로 나오고, 그리고 이 영화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흑인 엄마, 되게 이분도 매력적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뭐 조디 터너 스미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나오시고, 딸도 연기 되게 좋았고 딸 되게 귀여워요. 네. 우선 영화 제가 한번 오늘은 좀 영화 전체적 줄거리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이 영화 괜찮습니다. 좀 잔잔하고 어떤 인간에 대한 기억,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으시면 이 영화 괜찮은 것 같아요. 색다른 결이었어요. 네. 우선 줄거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함께 살던 그 AI 안드로이드형 그 인간 양, 그 오빠죠. 그 양이 어느 날 작동을 멈춰요. 그러니까 이 제이크가 콜린 페럴이에요. 이제 그를 이제 수리할 방법을 찾아요. 그 아빠 콜린 페럴이 계속. 근데 그러던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양에게서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의 기억을 약간 탐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에 되게 신선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약간 미래 시대 같긴 한데, 그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3만 가족 이상이 참여하는 4인 가족 그 댄스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에 한 번씩 하는. 근데 이 주인공 가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기묘한 주인공 가족. 아빠는 백인, 엄마는 흑인, 딸은 중국에서 입양한 아이,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그 아시아 중국 뭐 이쪽과의 뿌리가 단절된 채 자라는 걸 원치 않아서 이 문화적 배경을 일깨워줄 목적으로 구입한 그 중국인 모습의 그 안드로이드 컬처 그 오빠 양이랑 그 넷이서 아까 얘기한 댄스 대회 참가하는데, 뭐 이 씬도 되게 한번 직접 보세요.
좀 재밌어요. 똑같은 동작 춤을 추는데 동작을 틀리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3회전까지 가는데 안타깝게 탈락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딱 댄스 대회 탈락했는데 댄스 대회 직후에 양한테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돼요. 왜냐면 모두 춤을 멈췄잖아. 이제 틀렸으니까. 근데 양 혼자만 계속 춤을 추고 있어요. 고장 난 거죠.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아예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오빠 양 전원이 켜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절한 건지 죽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이 아니니까. 되게 재밌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던 양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동생 미카, 그 여자 꼬마애 7살짜리. 그러니까 엄청 슬퍼하고 빨리 오빠 보고 싶다고 하고 오빠를 안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 회복되기를 막 되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난감해요. 갑자기. 왜냐면 이게 딸에게 이 그 오빠 양에 대한 뭐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리고 뭐 인간에게는 죽음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상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로봇한테는 변수죠. 예? 그러니까 3명의 인간 가족이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양이 살아 있을 줄 알았죠. 당연히 양이 더 오래 살 줄 알았지. 근데 고치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뭐 고칠 수도 없는 상태인 걸로 판명이 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야. 좀 많이 꼬인 거죠. 근데 이 처음에는 딸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이 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데려가던 중에 양에게서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래 시대니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물안경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보는데, 콜린 페럴이 이렇게 아빠가 보는데 점점 그 양의 메모리 카드에 있는 그 기억들, 되게 짧은 기억들을 보고서 전 이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콜린 페럴이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루에 3초 분량의 동영상을 저장해 둔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 영화의 포인트인데, 그 AI 양이 이건 약간 오류로 자기가 이렇게 3초 동안 기억을 저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양이 기억을 저장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 동생 양이 동생 미카가 얼마나 귀여워요. 시리얼에 우유를 붓는 장면, 그리고 비가 내리는 풍경, 그리고 막 무지개, 그리고 되게 사진 찍는 단란한 가족의 그 영상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 AI 양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순간들은 방금 얘기한 이런 그 자기 동생의 되게 소소한 시리얼 붓는 장면, 그 비 내리는 풍경, 그 단란한 가족이 사진 찍는 그 영상, 어떤 그런 풍경, 어떤 뭐 거창한 뭐가 아니에요. 막 오래 지냈었으니까 뭐 되게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이런 짤막한 영상들 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똑같이 콜린 페럴 그 아빠도 추억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도 그게 좋았던 거죠. 되게 굉장히 좋았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면, 이제 양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가족이 이런 이제 이런 문제를 남겨주죠. 우리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누구나 누구를 떠나 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인간에게 기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추억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 저는 인간은 기억과 추억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양이 이제 그런 대화들이 나오긴 하는데, 인간이 되고 싶어 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인간 같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면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다정한 오빠고, 너무 미카가 오빠를 좋아하고 따르죠. 그리고 양도 미카를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어요, 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정말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뭐 문제의식,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을 좀 제시한 영화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 AI 양이 어떤 오류로 인해서, 버그로 인해서 자기의 기억을 저장해 두는데, 그거를 가장 자기가 좋아하고 아름다웠던 걸로 저장을 해 놓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느끼긴 하는데, 이제 소소한 일상과 소소한 이런 행복, 이런 거에 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한 하루 정도. 되게 몸살 딱 올 때 으스스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뭐 무기력해지고, 사실 되게 건강한 편이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도 그게 딱 오니까 약간 코로나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새 되게 유행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무기력해지니까 이 몸이 이렇게 축 처지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 건강한 몸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면서 소소한 일상들,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되게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했고요. 이 영화 애프터양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왓챠에 있고요. 뭐 이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1시간 30분 40분 정도 되고요.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잘 자요. 미해진 옛사랑이 왜 또다시 생각나지. 희미해진 옛 기억이 왜 또다시 날 찾는지. 문득 생각이 나, 마치 그날인 듯. 이유 없이 나를 떠난 그날 아침인 듯. 내침되는 깊은 늪같이 남부 빠져가라앉은 슬픔은 나를 먹여. 눈물은 간지럽던 내 왼쪽 볼을. 내 왼쪽 난 사라지고 그저 외로움만. 어젯밤 꿈속에 넌 이제 그저 희미한 실루엣 내 턱 밑에 가라앉는 한숨에 아픔만 남기고 아픔을 삼키고 난 벌떡 일어나 보려 하지만 문득 생각나 갑자기 날 떠나. 1년이란 시간이 가버린 듯처럼. 왜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지 정말 내 맘 나도 모르는 거니. 떠오르는 사람 그만 내 기억에서 떠나. 우연히 지나친 옛 동네 여전히 설레는 내 맘속에 난 상상의 발장을 껴. 그녀가 있는 척 속삭여 baby love. 그러나 현실은 먼 지적보다 멀어진 그녀의 일기장은 오직 추억뿐인. 오늘도 취한 김에 전화를 걸었지만 슬픈 음악 소리 끝에 들리는 목소리네. 주정에 짜증나는 타인의 욕소리. 그녀를 잊은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갑자기 보고 싶은 내 세 번째 옛사람. 갑자기 보고 싶은 내 세 번째 옛사람. 얼마 안 가 또 있겠지만 이런 느낌은 싫어. 이게 매달려봤자 의미 없잖아. 지난 추억에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지 정말 내 맘 나도 모르는 거니. 떠오르는 사람 그만 내 기억에서 떠나. 가끔 문득 따금 생각나는 내 옛사랑에 젖혀 찾아 헤매나가는 목마른 내 가슴 속에 갈증과 파는 절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내 고독의 고통도 고독의 통곡도 없는 꿈처럼 사라져 멀리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랑의 멜리도 어쩌다 옳지.
갑자기 그녀의 생각이 나는지 정말 내 맘 나도 모르는 거니 훅 떠오르는 사랑 그만 내 기억에서 떠나 왜 갑자기 그녀의 생각이 나는지 정말 내 맘 나도 모르는 거니 훅 떠오르는 사랑 그만 내 기억에서 떠나 희미해진 옛사랑이 왜 또다시 생각나지 희미해진 옛 기억이 왜 또다시 날 찾는지 희미해진 옛 기억이 왜 또다시 날 찾는지 희미해진 九级 media，九级九。